예, 우리 2년 얼마 됐죠? 네, 한 3년? 우리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돼요? 친구? 네, 저희 친구죠. 오케이, friends야.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석사로 가셨다가 같은 학교에서 박사로 올라간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기억나요? 제가 몇 번이나 석박사 통합으로 지원을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몇 번 정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석사로 지원하겠다고 말을 할 때마다 거의 한 5-6번 정도 항상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석사로 지원하셨잖아요. 뭐 우리 이거 찍기 전에도 얘기하신 게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고. 네. 그렇죠? 근데 석사로 지원하신 이유가 뭐죠? 사실 제일 큰 건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박사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었고, 뭐 학업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나 그냥 시간적으로 뭐든지 다 자신이 없었어요. 자, 자신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학교 어디 출신이세요? 서울 4년제 여대 출신이에요. 그 신촌에 있는? 아니요, 그쪽 아니고. 아, 그쪽 아닌. 오케이. 학부만 하시고 지원을 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학점은 어떻게 되셨어요? 학점은 4.5 만점에 한 3.8 정도?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잘하지 않고. GRE는요? GRE도 영어가 한 60%일 정도? 그 다음에 수학은 다들 잘 하시니까 저 한 90% 정도 나왔어요. 라이팅은요? 라이팅은 3.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GRE는 몇 번 보신 거죠? 2번 봤어요. 오케이. 그리고 토플은요? 토플도 100 겨우 맞췄어요. 딱 겨우 100. 맞췄어요. 네. 그리고 논문은요? 논문은 사실 없죠. 그냥 졸업 논문만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퍼블리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요소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석박사로 지원하시는 게. 네. 석사로 지원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저는 제가 이제 필드에 더 걸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었고 빨리. 그래서 박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취업도 늦춰지고 또 박사를 하고 나면 왠지 제가 학자가 되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금 학자, 그때도 제가 그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박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학자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론 학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필드로 갈 수 있다. 아카데미에 안 남아도. 그거 기억나시죠? 네. 분야가 어떤 분야세요? 저는 그 교육학 분야인데 교육학에서도 좀 더 응용 학문 분야예요. 근데 지금 석사를 하셨죠? 네. 왜 박사로 올라가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 석사를 하고 나니 제가 당장 필드에 들어가서 한 중간 매니지먼트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배운 것들을 응용해서 필드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프랙티션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내가 이해는 했지만 이걸 응용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거기 가셔서 학교에 가셨는데 예를 들면은 다른 재학생하고 졸업생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박사는 있어야 필드를 나가도 그러니까 충분한 그 지식을 쌓았고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도 마음이 바뀐 것도 있어요? 네. 그게 정말 컸는데 저희는 박사생들과 같이 일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그냥 바로 옆에서.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또 박사가 되면 박사에서 배울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석사 수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고 또 그 친구들이 박사가 되어서 박사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서 다른 그 차이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그 친구들이. 제 입장은 석박사로 그러니까 석사로 갈 수 있으면 석박사로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해도 된다. 석사를 지원하면서도 석박으로도 날 고려해다오. 혹은 석박으로 지원하면서 만약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 석사도 괜찮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지금 박사를 지원하시는 이 시점에서 학부에서 석사로 지원할 때, 지원할 때하고 뭐 시그니피컨하게 바뀐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논문 쓰셨어요? 저희는 논문이 필요하지 않아서 논문을 안 썼어요. 그럼 학점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뭐 열심히 했고 성적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GRE를 다시 보셨어요? 아니요. 왜냐면 5년 동안 expire 안 되니까. 네.
토플도 다시 안 보고. 어떻게? 왜냐면은 석사를 거기서 했으니까 네. 웨이브가 된 거예요. 네. 그렇지. 그쵸? 그래서 물론 저도 완전 리스펙트해. 왜냐면 자신감. 근데 자신감은 좀 부족했죠. 근데 지금도 이제는? 부족하고. 그래도 예전에 한국에서 석사 지원할 때 하고 네. 거기 미국에 있으면서 석사에서 박사로 지원했을 때하고 좀 달랐나요? 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확실히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CV도 박사 지원할 때 고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때는 제가 CV를 좀 약간 장황하게 많이 썼었거든요. 제가 별로 없는 이력을 좀 더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근데 이번에 CV를 고칠 때는 좀 쳐내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석박사 같은 경우는 CV에 제한이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와, 얘 꼬맹이가 많이 했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석사에서 박사를 지원하실 때는 벌써 교수들이 다 아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핵심인 것만 탁탁 쳐주는 쪽으로. 네.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면은 이것 좀 얘기하죠. 님 그거 아시죠? 님은 되게 운 좋은 케이스인 거. 그쵸. 왜요? 왜냐면은 그 같은 학교에서 올라가신 거니까. 네. 그쵸. 그러면은 지금 석박사 통합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박사로 바로? 저는 바로 박사로 가는 거예요. 같은 학교니까. 네. 근데 이제 수업은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수업 들어야 돼요. 그게 좀 독특한 면이라고 했죠. 이 학교에. 네, 저희는 그 박사도 따로 콜수업이 또 있어요. 박사생들끼리만 수업을 듣는 형식이에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네. 오케이. 그래도 뭐 지금 석사 때 했던 거하고 오버랩이 되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잘 빠진 케이스예요. 만약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셨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를 지원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석박사 통합일 확률이 크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콜수업을 아마 해야 했을 거예요. 자, 아주 구체적인 이 절차를 좀 얘기해 봅시다. 어드바이저 있었어요, 석사 때? 네. 그래서 님이 가서 그 어드바이저한테 나 더 하고 싶다, 박사 지원하고 싶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역으로 그분이 제안하신 거예요? 저희 어드바이저는 저희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랑 수업도 많이 하시고 제가 필드에서 일하는 것도 많이 보신 분이었는데 저희 디렉터 교수님이랑 그 어드바이저 분이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요. 혹시 박사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사실 자신이 많이 없어서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답을 피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제안을 받으니까 내가 좀 해봐도 되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더 깊게 고민하고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제안을 안 했으면 님이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제안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제안을 받기 전에 저는 다른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박사에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 반응도 긍정적이셨어요. 그럼 그분이 그 디렉터하고 님 어드바이저한테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세 분이 가장 메인 교수님이에요. 저희 필드에서. 근데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이 친구가 하고 싶어 한다라고 기뜸을 할 수도 있었겠네. 네,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네. 지금 그 석사 아드바이저가 막 화내면서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냐 이런 거는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어요. 그치. 그건 외국에선 그런 거는 이미 이 부분은 특히 운이 좋은 것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 관심 있다. 그 다음에 절차 뭐예요? 그 다음에는 사실 정말 별게 없는데 관심 있다고 한 다음에 이제 지원할 때가 되면 이제 12월 15일 보통 이쯤에 박사 지원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다 웨이브가 돼요. 제가 이미 석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어플리케이션 피도 안 냈고 뭐 추천서도 새로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석사 때 했던 걸 그대로 다 이어서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나고 바로 한 2주 뒤에 박사 합격 레터를 받았어요. 그래도 애플리케이션 학사 때 한국에서 석사로 지원했을 때 했던 그 애플리케이션 자기 이름 쓰고 네. 이런 거는 채우셨죠? 네. 그리고 SOP 다시 썼고요. CV도 다시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때 트랜스크립트 같은 것도 올리셨어요? 그것도 다 이어서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학교에서 그 네. 레코드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석박사를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쓴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특수 케이스를 위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다 같이 쓰는데 이미 저장이 돼 있어요. 세이브가 돼 있어서 그냥 제가 업로드만 하면 되는 형식이었어요. 오케이.
좋네요, 니마. 진짜. 응? 네. 좋아요? 네, 편했죠. 와우. 참고로 탑스쿨이죠? 네. 왜 기억하는 목소리야? 그러니까 석사를 말고 석박사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미국이 좋을 수도 있다. 가서 그 교육 받는 환경이 2년은 너무 짧다. 그쵸? 근데 이제 님은 아까 전에는 이 공부하는 측면에서 연구하는 측면에서 2년이 짧다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런 거 그런 측면에서 석사는 좀 아쉽네. 더 있고 싶다 이런 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조금은 있었어요. 네. 근데 유학을 가면 그래도 한국보다 워라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말까지 가가지고 막 실습하시고 그러는데 막 지치고 막 너무 싫다 막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사실 남들보다 출근도 좀 더 빨리 하려고 했고요. 퇴근도 늦게 하려고 했어요. 진짜. 왜냐면 그게 저 너무 제가 이 자신감 없는 게 그런 식으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더 안 하면 내가 진짜 뽀록나겠다 여기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항상 마음이 급했어요. 그렇게. 그러면 다른 같이 일하는 같은 석사 친구들은 그 정도로 막 워라밸을 막 거의 없는 수준으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친구들은 저랑 같은 보고서를 써도 금방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워라밸을 잘 챙겼겠죠. 저는 오래 걸리니까 못 챙긴 거고. 네. 이런 이렇게 합격자 강의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말은 저렇게 하겠지. 근데 진짜 천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another level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격을 하는구나. 3년 전에 한번 거슬러 가봐요. 그때 응? 그때 어땠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었죠. 저 진짜. 그리고 지금도 좀 억울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두려웠어요? 두려웠죠. 지원하는 과정에서? 네,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고 합격이 되고 나서도 왜 여기가 날 뽑았지? 라는 생각에 두려워가지고 막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었어요. 가기 직전까지.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박사님 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박사가 되는 거지. 졸업식에 초대 안 해주실 거예요? 졸업식 오세요, 제발. 근데 이제 박사를 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거는 뭐 되시고 싶어요? 교수? 저는 교수는 관심이 없고요. 필드가 좋아서 좀 필드로 가서 일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소나 아니면 센터? 네. 이런데? 네. 그러면은 이제는 아시죠? 박사가 꼭 프랙티셔너가 되고 싶어도 현장에서 박사가 꼭 소위 학자만 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 계속 네. 아카데미에 있기 위해서. 네, 그게 그렇죠?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죠. 네. 근데 그때 수요대에 계시면서도 박사님이 되신 다음에 논문은 계속 쓰실 생각이세요? 논문도 성과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제가 필요하면 쓸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하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논문을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항상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은 자신감이 낮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자신감이라는 거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냥 왜냐면 지금 톱스쿨 석사를 졸업했는데도 뭐 자신감이 막 게이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너무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박사를 졸업한다고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서 하다 보면서 그죠? 네. 자, 지금 이걸 보고 계실 꼬맹이들한테 한마디 좀 덕담해 주세요. 지금 너무 이제 이뤄놓은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딱 한 번에 하나씩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딱 한 계단만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네,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진짜. 걱정도 단계별로 해, 여러분들. 내가 뭐 유학 가서 뭘 그 후에 어떻게 될지 아니면 지금 학교 선정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시험 점수 나오고 나서 고민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쵸?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죠? 하나, 둘, 셋. 뭐예요? 화이팅. 알겠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